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준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0학년도 9월 모의고사 중에서 같이 눈여겨볼 만한 문제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번을 건너뛰고 21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0번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유형이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늘 항상 나오면 어렵다는 유형인 새로운 정보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지문 형태였기 때문에 잡고 가야 될 정보가 많긴 했지만 그래도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제 사용하는 단어나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1번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21번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밑줄 친 문장의 의미 해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밑줄 친 문장의 의미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밑줄 친 문장은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빈칸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플리팅이란 단어는 전등을 누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협력의 전등 스위치를 누르는 것은 이란 뜻인데 사실 여기만 읽어서는 글 내용 전체를 이해하기 전에는 이게 결국 뭔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해석은 했지만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데디아라고 하네요. 어떤 것? 리더가 특히 하도록 되어진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몇몇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이래요. 어디에? 자발적으로 혼자 일하는 것에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뭐는 리더가 해야 함. 왜? 자발적으로 자, 그럼 여러분, 항상 빈칸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도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글자를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끝까지 읽은 다음에 대충 오늘은 뭔가 3번이 좀 끌리는데 하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잘 읽고 필요하다면은 필기까지 해가면서 정보를 잘 잡으면서 읽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글을 읽어 나갈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어 나가야 될까요? 그냥 생각 없이 쭉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된다? 리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리더가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하면서 글을 한번 읽어 나가 볼게요. 자, 어쨌든 리더가 뭐뭐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혼자 남겨질 수 있다라는 공포가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들은 피플 정도를 가리킬 수 있을 것 같네요. 리더는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업의 소셜미디어에 붙어 있게 만든대요. 근데 여러분,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리더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죠? 자발적으로 혼자 일하는 것에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하세요? 이 얘기? 혼자 남겨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소셜미디어에 붙어 있게 만든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혼자 일하는 게 힘들구나. 만 얘기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문장 역시 개인은 혼자가 되고 싶지 않다.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앞문장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앞문장 역시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Several obstacles stand in the way of people voluntarily working alone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했던 얘기 또 하는구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팀메이트들이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안정감과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 왜냐면은 사람은 그들의 자신의 행동을 그룹의 행동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죠? 아,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걸 아는 거는 도움을 줘.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 결국 또 혼자 일하는 건 힘들다는 얘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금 나왔던 이 문장 자체를 뒤에 문장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뒤에 문장이 뭐라고 돼 있죠? 혼자 가서 새로운 걸 하는 것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실패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리스키하다. 리스크가 크다. 뭔 소리예요? 하모니 하고 싶어진다. 나는 하모니 하고 싶어 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결국 이제 우리는 읽어 나가면서 영어라는 게 결국 한 단락에서 나온 지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똑같은 얘기 하다가 새로운 얘기를 툭툭 던질 때 그때 이제 글의 흐름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독해를 하면 된다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글의 흐름의 변화를 가장 잘 알려주는 지표들이 뭐다? 접속사들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심지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썼던 것은 앞에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또 정리를 해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비록 개개인들이 초연결되어 있는 게 안정적이라고 느낄지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 조직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더 혼자 가서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도움이 된대요. 잠깐 이런 얘기 있었나요? 없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에게는 개인들이 주기적으로 혼자 가서 혼자 생각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만드는 게 좋다. 참고로 풀 문장을 다 접는다면은 개인은 초연결되어 있는 게 좋아. 또 정리해야 되겠지만 여기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 생략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푸는 학생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다 적는 게 좋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us, 그러므로 여기도 접속사가 나왔네요. 그러므로 잠깐 이 문장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나오죠? 리더 얘기가 또 나와요. 드디어 우리 뭐 찾아야 되죠? 리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만 찾으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리더스 잡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리더스 잡이 뭐라고요? Create condition that'll 보겠습니다. 컨디션을 만드는 건데 어떤 컨디션? 전체에게 좋은 뭐함으로써 간헐적인 상호작용을 강제함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는 그것을 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자, 그래서 따라서 리더가 뭐 해야 된다고요? 안 원하더라도 개인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간헐적 상호작용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상호작용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구나. 가 아니죠. 상호작용이 간헐적으로 돼야 된다야 강조를 주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리면 뭘 하면 돼요? 개인이 안 원하는 일을 시키면 된다로 읽으면 되겠죠. 개인은 뭘 원해요? 혼자 일하기 싫어하죠. 그럼 뭐 시키겠어요? 개인이 안 원하는 거? 혼자 일하게 만든다. 간헐적 상호작용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뭐죠?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예민하게 읽었더라면은 사실 첫 문장에서도 정답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어갈 수 있죠. 개인들이 자발적으로는 혼자 일하지 않기 때문에 리더는 뭔가를 해야 된다. 뉘앙스상
자발적으로 안 하니까 리더가 혼자 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이어지는 거 몹시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프로페션 전문가들과 사회는 참여해 왔대요. 어디에? 협상 과정에 뭐를 위해 의도된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려고 의도된 협상 과정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랑 사회가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려고 의도된 협상 과정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문제 읽어볼게요. 이 과정의 핵심은 자, 여기 어떤 과정인지만 나왔고 이 과정의 핵심이라 하니까 아마도 새로운 정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과정의 핵심은 긴장이래요. 뭐 사이에? 전문가들의 자율성 추구와 공익의 책임성에 대한 요구 사이에. 아, 핵심이 뭐라고요? 전문가의 자율성 추구와 공공의 책임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요구 사이에 갈등이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사회가 힘과 특권을 프로페션 전문가들에게 보장해 준다는 것은 전제되어 있대요. 어디에요? 그들의 자발성과 능력인데 사회에 공익에 기여하는 자발성과 능력이래요. 당연히 그들은 프로페션들이겠죠. 그리고 어떤 능력과 의지? 더 넓은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일치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전제되어서야 사회가 힘과 특권을 준다. 무슨 소리겠어요?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전문가의 자율성과 공공의 책임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핵심이다.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전문가는 그랜팅 파워 프리빌리지를 받는데 프로미스 에드온 어디 돼 있을 때에만 얘네가 소셜 웰빙이랑 브로더 소셜 밸류에 기여할 때에만 준다 했으니까 뒤에 두 개는 책임성이고 앞에 두 개는 자율성 사이의 갈등에다가 붙여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인식되어 왔대요. 전문 지식과 전문가의 특권적 포지션은 자율성과 힘을 부여한대요. 손쉽게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 이때까지 어떻게 인식이 되어 왔다고요? 전문가들은 자율성과 권위와 힘들을 그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뭐를 비용으로? 걔네가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의 이익을 비용으로 해서 그들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권위와 힘을 수여받았다라고 믿어져 왔대요. 이거 근데 앞에 내용이랑 약간 어긋나는 것 같죠? 그래서 바로 다음 문장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2세기 전에 관찰했듯이 인간은 참고로 이거 man이란 것은 이제 남자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사람을 언급할 때 m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민적 자유를 보장받는데요. 정확하게 뭐에 비례해서 그들의 성향인데 어떤 성향? 그들 스스로의 욕구에 도덕적 체인을 채울 수 있는 성향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시민적 자유를 보장받는데요.
뭔 얘기인 것 같아요? 자율과 책임성 사이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문장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율성은 한 번도 원웨이였던 적이 없다. 뭔 소리겠어요? 책임성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지문이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이 부분은 글의 흐름상 이렇게 믿어져 왔다. 근데 아니야 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왜 얘네 그러면 어쨌든 새로운 정보 했는데 정리 안 하나요? 22번이기 때문에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 이게 핵심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풀면 되고 결국에는 그 정답이 몇 번이겠어요? 1번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칸트가 보기에 기하학적 모양이란 것은 너무 완벽해서 뭘 할 수 없다? 미적인 경험, 심미적인 경험을 유발해낼 수가 없다. 아, 칸트가 보기에 기하학적 모양은 너무 완벽해서 심미적인 경험을 유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다음 문장 볼게요. 참고로 데이가 가리킬 수 있는 거는 지오메트리컬 쉐입스밖에 없죠. 자, 그래서 기하학적 모양들이 깔려있는 컨셉이나 아이디어랑 일치하기만 한다면은 기하학적 모양은 이해될 수 있지만 감정이나 더 중요하게는 자유롭고 새로운 길이로의 상상을 자극할 수 없다라고 하네요. 자, 기하학적 모양이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이해는 될 수 있어도 감정을 유발할 수도 없고 또 자유롭고 새로운 길이에 대한 상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너무 완벽해서 심미적인 경험을 유발할 수 없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말이죠, 결국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겠죠? 반면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 이제와는 다른 얘기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보니까 forms or phenomenon 뭐예요? 형태나 현상이란 것들은 뭘 가지고 있대요? 측정 불가능이란 것을 가지고 있는 형태나 현상이란 것은 혹은 제한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결국 immeasurability랑 그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뭐 한대요? 인간 상상력을 자극한대요. 인간의 상상을. 자, 그럼 얘네는 당연히 새로운 정보죠? 뭐예요? 얘랑 대비되게 형상이란 거나 현상이란 것은 뭐 한대요? 측정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뭐 한대요? 인간 상상력을 자극한대요. 인간 상상을 자극한대. 우리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심미적인 경험이란 게 상상이란 거구나. 쉬운 용어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제가 하이픈 부분은 좀 생략하면서 읽고 있죠. 하이픈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지문 내용이 정 이해가 안 된다면 하이픈까지 써서 읽어도 되지만 근데 사실 하이픈 내용이 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이픈은 부연 설명을 하는 기능이어서 이제 필요하다면 생략해서 읽어도 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쾌락. 어떤 쾌락? 측정 불가능한 물체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쾌락은 다시 하이픈 생략하고 뭐로 정의될 수 있다? 누군가의 스스로의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을 즐기는 것이라고 정의 내려질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예요? 측정할 수 없는 애가 멘탈 액티비티랑 이모션을 한 것을 즐기게 한다. 라는 뜻이니까
측정 불가능한 애들이 인간 상상을 자극한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즉, 즉, 쾌락은 쾌락인데 뭘로 구성된? 도전받아지고 끙끙대는 뭐 하려고? 이해하고 해독하려고 지금 나에게 지금 주어진 현상을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쾌락이 뭘로 구성되어 있대요? 지금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끙끙대는 것과 관련이 있대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얘네가 이걸 한다. 그래서 쾌락을 준다.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마지막 문제까지 읽어볼게요. 게다가 쾌락의 몇 부분들은 어디서 와요? 컴포트 존이 바이올리티 되면서 온다. 새로운 얘기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앞서 보면 알겠지만 쾌락이란 게 결국에는 챌린지드 스트러글링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컴포트 존이 바이올레이트 되는 것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하고 싶어 하는 뭐예요? 야, 기하학은 너무 완벽해서 심리적 경험을 유발할 수 없는데 이 현상이란 것들은 측정 불가능해서 인간을 즐겁게 해.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5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되지 않은 것, immeasurable 하는 거에서, immeasurable 하는 거에서 오는 쾌락.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는 29번 문제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늘 그랬듯이 어법은 결국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어법을 높이기 위해서 어법을 잘하고 싶다. 어법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어법을 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지금 한국어를 쓰는데 내가 과연 언어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문법 배우면 어렵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일상에서 큰 문제 없이 여러 이제 문법적 뭐 조사나 이런 것들 잘 쓰고 지내고 있잖아요. 글 쓰는데 막 어려움을 겪는 학생 없잖아요. 문맹 없잖아요. 잘 요새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어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많은 문장을 보고 혹은 들으면 자연스레 늘어나는 게 이제 어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어법 문제 푸는 거는 어떤 수술을 거쳤으면 좋겠냐면은 가장 좋은 거는 이거 뭐라서 뭐야 하는 식으로 이제 정확한 설명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부터 되라? 이거 뭔가 낯선데? 라고 느끼는 그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볼게요. 자,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엄밀하게 문법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은 such commonality of interest is가 주어기 때문에 is은 commonality를 가리키죠. 단수에서 is가 오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예요. Prey can convince a predator not to chase it. 프레이를 가리키기 때문에 지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게 어법이라고 해서 어법 공부만 해서 풀 수 없는 이유가 결국 해석이 돼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3번이 틀렸는데요. 자, 일단 3번은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감각하기 이전에 선생님이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익숙한 얘기할 것 같죠? 위치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올 수 없다라고 수백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풀었던 기출 문제 중에 한 80%는 위치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뭐죠, 지금? Does you receive the signal will be better off believing it. 너무나도 완벽한 문장이 왔죠.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위치가 절대 올 수 없고 그럼 뭘로 바꿔야 되느냐? 대수로 바꿔야 되는데 개런티의 뜻이 뭐죠?
보장하다라는 뜻이 있고 명사로 쓰이면은 보장함 뭐 이런 뜻으로 쓰이겠죠. 보장됨. 인데 보통 뒤에 that 이하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위치를 고르는 단계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어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고 영어로 된 문장을 많이 접하면서 이걸 일일이 외우기에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그게 병행은 돼야 됩니다. 어법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어법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뭐 guarantee랑 보장하다 한 문장도 들었고 그렇고 뭐 convince도 그렇고 그 여러분 많이 쓰이는 뭐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들, 얘기하는 내용이 담긴 것들, 뭐 insist, suggest 보면 알겠지만 다 보통 대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보통 그렇게 문장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웬만하면 대시 오는데 얘 뭔 위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아직 안 들었다면은 여러분도 아직 기출을 많이 안 풀어본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기출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콤마 사이에 있는 문장은 없다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캣, 허니스트 형용사 오는 자리가 맞기 때문에 맞고 인포메이션이 커뮤니케이티드 된 인포메이션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4번 문제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서 빈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1번 보겠습니다. 인간 문화의 고고학적 기록을 조사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된대요. 뭐를? it이 뭐겠어요? 이거겠죠? 인간 문화의 고고학적 기록? 그것이 매우 어마하다는 것을 고려해라. 아, 자, 정리해 볼게요. 인간 문화의 고고학적 기록을 조사할 때는 뭐 해야 된다? 이것이 이것이 뭐뭐 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것도 아까 21번을 풀 때랑 마찬가지로 무슨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고려해야 한다. 지문을 그냥 읽어 나갈 게 아니라 우리 초점을 맞출 부분이 따로 있죠? 인간 문화의 고고학적 기록이란 것이 어떤지만 찾아서 문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인간 문화의 많은 측면. 여러분 우리 지금 뭐 찾아야 돼요? 인간 문화의 고고학적 기록이 어떤지를 잘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인간 문화의 측면에 대해 얘기해주는 문장이 바로 나옵니다.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문화의 많은 측면들은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 것들을 가지고 있냐면은 낮은 고고학적 가시성이란 것을 지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걔네가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인간 문화의 고고학적 기록을 조사할 때, 얘네가 인간 문화의 고고학적 기록이 어떤지가 빈칸 내용이어서, 인간 문화의 고고학적 기록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보면 되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죠? 인간 문화의 많은 측면들이 어떠하대요? 고고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어떠하대요? 첫 번째, 고고학적으로 가시성이 낮고, 두 번째, 알기 어렵다, 고고학적으로. 정답이 다 나왔네요, 이미? 고고학적으로 알기도 어렵고, 가시성도 낮다. 알기 어렵다. 그래서 선지 한번 봤더니 알기 어렵다는 얘기랑 그나마 상관 있는 단어 유일하게 뭐예요? 불완전하다. 3번입니다. 아니 선생님 실전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으니까 저였으면 실전에서도 이랬을 것 같긴 한데 이 문장도 간단하게만 읽어보면은 바로 뒤에 문장은 뭐예요? 고고학자들은 만질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만질 수 있는 거에 집중한다. 자, 고고학자들은 만질 수 있는 거에 집중한다. 근데 못 만지는 거에 재구성하는 건 어렵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문장 뭐예요? 만질 수 있는 거, 테크놀로지나 다이어트 같은 거는 쉽다. 근데 소수 시스템 같은 거는 못 만지는 거니까 어렵다. 같은 얘기가 계속 이어지죠? 결국 뭐예요? 이미 정답은 줬고 잘 몰랐으면은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읽으면서 계속 똑같은 거를 잘 찾아내라. 얘네는 어렵다. 뭐 이런 거 잘 찾아내라. 라는 문제였고 그래서 당장 다음 문제 읽고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꽤나 간단한 빈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2번 보도록 할게요. 자,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행동도 누군가에는 빈칸하는 방식일 수 있다네요. 정리해 볼게요. 자, TV를 보는 것 같은 누군가에겐 뭐뭐하는 방식일 수 있다. 그럼 TV를 보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나오는 내용 잘 찾아서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 아이디어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뭘 했대요? 참여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피드백, 시험 성적에 대해서 잘못된 피드백을 주고 TV에 앉혀가지고 TV를 보게 했대요. 실험의 다음 파트로서. 자, 우리 지금 TV 보는 게 어떤 역할인지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TV 보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잘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 실험하려고 첫 번째, 참여자에게 잘못된 피드백 주고 TV 보게 했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TV가 나오고 있을 때, 콤마콤마 생략할게요. TV가 나오고 있을 때 실험자들은 얘기했대요. 이거 잘못된 비디오라서 올바른 거 가지러 갈 테니까 올바른 거 가지러 가겠다고 얘기했대요. 참여자들 내버려 두고. 뭔 상황인지 모르겠으니까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거는 이 실험 연구 안에 정답이 숨어 있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V 보게 냅두고 가지러 감. 다음 문장 볼게요. 참여자들, 어떤 참여자들? 실패라는 피드백을 받은 참여자들은 어떻게 됐대요? 비디오를 더 오래 봤대요. 성공했다라고 생각한 보다.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실패라는 피드백을 받은 사람이 TV 더 오래 봤대요. 근데 아직 뭐가 안 나왔어요? TV 보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해석은 아직 안 나왔죠? 본문 내에서. 그래서 여전히 계속 집중해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자들이 결론 내리기를 방해라는 것이, 디스트랙션 방해라는 것이 뭐를 통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통한 방해라는 것이 효과적으로 회복시켰대요. 뭐를? 고통스러운 실패와 미스매치, 뭐 사이에 있는 자아와 자아 가이드? 이런 거 사이에 있는 이 불안정함이 주는 그거를 회복시켰대요. 근데 여러분, TV 보는 게 뭐를 했다? 뭐죠? 빈칸 내용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TV 보는 게 뭐 했대요? 자, TV 봄으로써 주의 환기시키는 시키는 게, 시키는 게 실패와 연관된 불편함을
뭐 안심시키거나 뭐 회복시켰다. 뭐 들어가면 돼, 빈칸에? 주의환기 시켜서 실패와 연관된 불편함을 회복시켰구나.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2번입니다. 간단하죠? 정리를 제대로 하면은 뭐 충분히 이제 잘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33번과 34번 같은 유형에서 이렇게 실험이 나올 경우에는 웬만하면 모든 내용 다 정리하면서 읽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문제가 좀 고난도 빈칸이었다면은 뭐 실험 연구자들이 뭘 했는지가 빈칸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이미 다 주고 연구자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식의 빈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결론이 아니라 연구 과정 자체가 빈칸으로 나올 경우에는 결국 연구 결과 연구 쭉 다 정리해봐야 이게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다 정리를 해봐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이제 다 정리하는 걸 이제 추천을 하는데 빈칸 문제에서 웬만하면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연구 결과에서 좀 더 힘을 주는 방식으로 독해를 했어도 됐겠죠? 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TV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론에 가까운 부분을 찾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3번도 이번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풀만할 것 같아서. 34번도 풀만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게 중요하대요. 뭘 아는 거? 상호 연결성을 아는 게 중요한데 뭐 사이에 독립적이고 문화적으로 형성된 행동과 문화적 총체로서의 상태 사이에 상호 연결성을 아는 게 중요하대요. 자,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정리해 볼게요. 자, 독립적이고 독립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이고 문화적으로 형성된 행동과 행동과 문화적 총체로서의 상태 간의 상호 연결성, 인디펜던스의 반대말이죠. 상호 연결성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어쨌든 중요하대요. 자, 그래서 폼암에서 어떤 걔네가 각자가 내재화하고 있는 문화적 형태 패턴에 의해서 제공된 폼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잠시만요. 아, 폼 안에서 일한대요, 사람들은. 해석을 실수했네요. 다시 사람들은 폼 안에서 일하는데 어떤 폼 안에서 이미 자기가 내재화하고 있는 문화적 패턴에 의해서 제공된 폼 안에서 일한대요. 자, 뭔가 상호 연결성 관련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으니까 정리해 볼게요. 내재한 문화적 패턴이 제공하는 폼 안에서 형태라고 해석하겠습니다. 폼도 형태 안에서 그 다음 이제 꾸며주는 얘기도 볼게요. 여러분 참고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거 접속사 아닙니다. 하얼벌 얼마나 뭐뭐 하든지 라고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모순적으로 보일지라도 어쨌든 이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대요? 결국 문화적 패턴이 제공하는 형태 안에서 행동한대요.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아이디어, 생각들은 수행된대요. 뭘로써? 논리적 임플리케이션이 형성, 개입, 의미, 뭐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울까요? 임플리케이션이 적용, 사고, 논리적 사고 정도로 해석할게요. 아이디어들이 논리적 사고나 뭐의 결과?
다른 수용된 아이디어의 결과로서 수행되고,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에요. 결국에 뭐 하는 게 문화적 혁명이나 발견이 가능한 방식이 결국 이거래요. 자, 여러분, 이 문장 내용이 뭐라고요? 아이디어란 것이 논리적 사고나 다른 수용된 아이디어의 결과로 만들어지고 또 문화적 혁신이나 발견도 결국 이 방식으로 어떤 방식? Other accepted ideas나 logical implication에 의한 방식으로 가능하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있는 것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문화적 패턴이 제공하는 형태 안에서 행동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쵸? 아이디어로 바뀌었을 뿐이지 여기 이미 뭔가 형태가 있어야 행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도 읽어볼게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발견된대요. 뭐를 통해서? 논리적 추론을 통해 발견되는데 하지만 그런 발견들은 이미 내재해 있고 통합적이래요. 개념적인 시스템에 이미. 그리고 이럴 때만 가능하대요. 언제? 전제를 수용할 때만. 이러니까 이제 앞에 문장이랑 완전 똑같은 얘기인 거 보이죠? 뭐야? 전제를 수용해야만 가능해. 뭔 소리야? 업섹티드 아이디어스가 있어야만 가능해. 이게 또 무슨 소리죠? 이미 컬처럴 패터스가 제공한 폼 안에서만 행동해. 이제 좀 보이나요? 자, 그러면 예시 문장이죠? 예시 문장 결국 무슨 얘기 할까요?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미 있는 것 안에서만 가능하다. 는 얘기 할 것 같은데 읽어보니까 새로운 소수 프라임 넘버스 여러분 소수의 발견이라는 뜻인데 그 수학 시간 때 배웠죠? 0점 몇 그런 소수가 아니라 1과 자기 자신으로밖에 나눠지지 않는 2, 3, 5, 7 같은 숫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수의 발견이란 것은 진짜 결과래요. 뭐의 결과? 적용된 특정 수 체계의 결과래요. 결국 뭐겠어요? 얘가 이미 있는 체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빈칸 문자 보겠습니다. 자, 빈칸 문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므로, 문화적 아이디어는 발전과 진보와 발전을 보여주는데, 왜냐면, 뭐뭐기 때문이다. 진보와 발전이 뭐뭐기 때문인데, 여러분, 진보와 발전 아까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 했어요? 이미 제공하는 형태 안에서 일어난다 했죠. 그럼 얘네도 진보와 발전이 일어나는 거 왜겠어요? 이미 문화적 패턴이 제공하는 형태 아니기 때문, 형태가 있기 때문, 혹은 other objective ideas 때문, 혹은 acceptance of its premises 때문. 그래서 정답이 뭐겠어요? 이전 사상의 결과물, 이전 아이디어의 확장이라서 가능하다. 그래서 1번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건너뛰어서 이거 34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분석 한번 해보기 바래요. 34번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 자, 36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네모칸 먼저 보니까, 자, 그린이니까 친환경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친환경 제품은 많은 경우에 뭘 수반한대요? 많은 재료비를 수반한대요. 뭐보다? 주류 상품보다. 그렇다네요. 자, 그래서 A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A번에 지시어 뭐가 나오죠? A가 나오죠?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네모칸 다음에 A가 이어진다 가정하면은 A가 뭐를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친환경 제품이나 뭐 주류 제품 둘 중 하나를 가리킬 것 같은데요. 가리킬 것 같은데 근데 뒤에 하는 일 보니까 이 대이란 것들이 뭐란데요? 시간과 돈과 시간을 알려져 있고 수익성 좋고
하이 볼륨, 많은 양의 제품,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양의 제품에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데요. 근데 여러분, 시간과 돈을 제품에 쏟아붓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제품에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A는 절대 맨 첫 번째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A니까 아니지 이런 생각 하지 않길 바래요. 특히 공부할 땐 더더욱 A까지 해서 이렇게 붙여읽기를 연습해서 잘 판단하는 훈련을 하세요. 반드시. 자, 그래서 B 아니면 C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B 읽어봤더니 만약에 친환경 제품이 성공하더라도 그것은 회사의 고수익, 고수익 제품에 고수익 제품을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내용상 보니까 자, 친환경 제품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성공하더라도 잡아먹을 수 있어라고 내용상 이어지는 거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냅둘게요. 그 다음 C도 보겠습니다. C. 게다가 얘기하려면 어떤 얘기가 이어질까요? 친환경 제품 비용 많이 들어. 그럼 또 뭐 얘기해야 되겠어요? 친환경 제품의 단점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읽어보니까 참고로 search products furthermore 둘 다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C가 다음에 이어졌다 치면은 search products가 뭐 가리키겠어요? 친환경 제품 가리킬 텐데 자, 제한적인 재료 리스트와 디자인 기준 어디에 흔한 그러한 친환경 제품들에 흔한 제한적인 재료 기준과 디자인 기준은 그린 프로덕트 친환경 제품을 더 열등하게 만든대요. 주류 상품에 비해서 특히 중심적인 수행 관점에서 봤을 때 이어지는 건 몹시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은 이제 A가 어디 붙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즉 BA냐 CA냐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B랑 C는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를 다 읽어보니까 C는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냐? C는 친환경 제품의 단점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 B는 읽어봤더니 여기까지는 단점인데 뒤에 얘기는 어떻게 돼요? 기업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단점을 고려했을 때 기업들은 뻔해 보이는 결정에 직면한다. 그래서 BA가 되어야겠죠. 왜죠? 아까 얘기했죠? A의 대의는 프로덕트인데 A의 대의는 뭔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C는 여전히 친환경 제품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얘기 이후에 이어지는 BA가 되는 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C가 맨 앞에 옴으로써 친환경 제품의 단점 얘기를 이어가다가 다시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정답은 CBA가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37번인데요. 최근에 많은 수의 상업적 기업들이 시작했대요. 뭐를? 사회적 로봇을 개인적인 가정 도우미로 제공하는 것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것이 뭐, 그리고 이것이 이미 존재하는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라는 것의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사회적 로봇이라는 걸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한 게 빈칸 내용이었고, 네모칸 내용이었고, 그래서 A 먼저 보니까 A에 뭐 나오죠? A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네모칸 뒤에 A가 이어진다면 A가 뭐 가리키겠어요? 소설 로봇을 가리킬 거고, 그래서 소설 로봇이 뭐 한대요? 소설 로봇들이 될 것이고, 또 방 근처에 유저의 행동을 추적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이 환경 내부에 있는 사람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준대요. 충분히 이어질 만한 것 같습니다. 로봇이 뭐 하는지, 로봇의 역할, 로봇이 하는 일, 이런 거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셜 로봇 얘기 나오고.
그 다음 B도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퍼스널한 로봇 어시스턴트는 디바이스는 디바이스인데 어떤 디바이스예요? 물리적인 동작이 없고, 물리적인 동작이 없고, 혹은 이동 능력이 없는 디바이스래요. 자, 앞에서 소셜 로봇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소셜 로봇이 뭐한대요? 퍼스널 홈 어시스턴트라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퍼스널 로봇 어시스턴트란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충분히 내용이 이어질만 하죠. 그래서 B도 일단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 다음 C는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죠? C가 무슨 내용이에요? 예시인데 어떤 예시예요? 음악을 듣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퍼스널 어시스턴트 로봇이란 것은 그것이 뮤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것이래요. 자, 예시가 나오고 무슨 얘기를 해요? 얘가 뭐 음악을 재생하고 뭐 표현할 거다. 앞에 무슨 얘기 와야 돼요? 사회적 로봇이란 것은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네모칸 얘기는 뭐였어요? 사회적 로봇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얘기만 나왔지 사회적 로봇이 뭘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죠 아직. 그래서 C는 반드시 A나 B 뒤에 붙여서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요. A, C인지 B, C인지를 따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C가 어디에 붙을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자, 그럼 B랑 A를 다 읽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B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PR이란 것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PR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PR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PR의 기능 다음에 기능의 예시인 C가 이어져야 되고, 그래서 AC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기능을 얘기하기 전에 개념을 설명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BAC가 되어서 2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보면 알겠지만 엄밀하게 선생님이 기능어와 지시어들을 활용해서 순서삽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38, 39번 같은 빈칸 추론 삽입 문제를 쉽게 푸는 것은 반드시 해석 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지. 결국에는 다 해석해서 내용적인 붙여읽기가 훨씬 더 중요하고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내용적인 붙여읽기만으로 문제를 다 풀어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고 어법 때도 얘기했다시피 결국 영어 실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 배우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근본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영어를 많이 읽어봐서 영어식 문장에 익숙해져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알고 특히 어휘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